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공장 밖까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창 작업 중인 이곳은 욕실 자재 전문 제작 공장인데요. 공장 한편엔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의 욕조가 만장이 넘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 호텔에서나 볼 법한 고급 욕조부터 세면대까지 한창 작업 중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라든가 오래된 가정에서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그 욕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리모델링 열기와 함께 새로 짓는 아파트 시공 현장이 많아져 공장은 하루도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하얀색 커다란 판을 들어 기계에 거는 작업자들. 이 판은 뭐에 쓰는 걸까요? 아크릴판인데요. 저희가 쓰는 아크릴판은요,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크릴이랑 재질이 약간 틀리고, 그러니까 인체 무해하고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아크릴판이 바로 욕조의 기본 재료라고 하는군요. 아크릴판이 공중에 걸린 채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크릴이 지금 강도가 있어서 이 상태로는 욕조 생산이 어려워서 이 오븐이 한 300도, 350도 되는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은 약간 흐물흐물해집니다. 딱딱한 아크릴판을 욕조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연성화시켜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기계 속에서 열을 받은 아크릴판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금형 틀에 아크릴판을 붙이자 신기하게 틀 속으로 판이 빨려 들어가면서 서서히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봐도 참으로 신기하군요. 아크릴판을 진공으로 빨아당겨 욕조를 만드는 형태인데요. 6분 정도면 욕조 하나가 완성되어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기계에서 타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기계가 시름해서 나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많이 나야 쿨링이 잘 됩니다. 이게 너무 늦게 빼면 이게 또 너무 식어서 깨지고, 그렇다 또 너무 빨리 빼면 이게 흐물흐물하게 나올 거예요. 살짝 식은 욕조는 바로 틀에서 분리시켜줍니다. 만드는 것은 기계지만 아크릴판을 새로 넣어주고 6분에 한 번씩 완성된 욕조를 다시 떼어내는 것은 모두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여름도 아닌데 작업자들이 모두 반팔 티셔츠 차림입니다. 여기서 일하면은 사계절의 의미가 없어요. 네. 계속 그냥 똑같은 옷을. 네, 그냥 반팔만 입고. 욕조를 만드는 기계에서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열기로 공장 안은 1년 내내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군요. 이제 아크릴 욕조의 1차 가공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 차곡차곡 정리되어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욕조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0.8mm라고 하니 우리가 아는 단단한 욕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공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하얀색 물체를 욕조 뒷면에 반복해서 쏘고 있습니다. 유리섬유하고요, 정화제 섞여갖고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욕조가 튼튼하고 이상이 없어요, 지금. 유리 섬유를 뿌리기 전 욕조는 손으로 누르면 말캉말캉하게 눌리는 상태인데요. 유리 섬유가 아크릴 욕조에 뿌려져 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 섬유를 한창 뿌리다가 멈춰선 작업자가 욕조 바닥과 앞부분에 나무판을 올려놓습니다. 여기가 너무 약해갖고요. 위에서 보관판을 내주는.
바닥에 처짐을 방지하는 보강판까지 대주고 욕조의 총 무게가 20kg이 될 때까지 유리섬유를 뿌려주면 단단한 욕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의 몸과 신발에 온통 유리섬유 범벅입니다. 욕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유리섬유 조각들은 호흡기나 피부를 자극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여간 조심을 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리섬유를 뿌리는 작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번엔 롤러를 이용해 유리섬유를 평평하게 펴기 시작합니다. 매끄럽게 다듬어 줘야 여기에 경화 굳어지면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야 제품이 완전 제품이 나와요. 마지막엔 붓으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는데요. 욕조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손이 참으로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마무리는 욕조를 굳히는 작업인데요. 50도 정도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굳히고 나면 처음과는 사뭇 다른 단단하고 튼튼한 아크릴 욕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욕조에 오염이나 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포장까지 해주면 작업이 끝이 납니다. 아크릴 욕조는 대부분의 가정 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욕조인데요. 하루 생산량은 총 220개. 요즘은 매일 5톤 트럭에 가득 차는 물량인 200개 이상이 출고되어 가고 있어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장 다른 방 쪽으로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커다란 통을 끌고 가는 작업자.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운반을 한 다음엔 뭔가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영제예요. 이영제가 이제 열에 강한 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왜 바르는 이제 이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액상을 주입하잖아요. 잘 분리되라고 제품하고 몰드하고 잘 분리되라고 이제 발라주는 작업. 사실 이 틀은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 욕조의 성형 틀인데요. 트렌드와 디자인이 중시되는 요즘 욕실 트렌드에 맞춰 인체에 무해한 액상 아크릴을 이용해서 만드는 욕조라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아크릴 성형은 진공 성형으로 제품을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하 몰드가 일체형으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성형을 하면은 이게 제품이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공장 다른 작업장에서도 성형틀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만들려는 건 뭐예요? 이거 세면대예요. 세면대요? 네. 액체 상태의 재료를 주입해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세면대와 욕조 모두 2개의 성형틀을 합해줘야 합니다. 성형틀을 합하는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자들이 열심히 틀의 조임새를 잠그고 있습니다. 상몰드하고 하몰드하고 쪼아만 줘야지 얘가 액상이 안 새요. 주입을 했을 때. 패지 말라고 쪼아주는 겁니다. 조임새의 간격이 넓으면 액상 아크릴이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촘촘한 간격으로 조임새를 설치하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주입 작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걸쭉한 하얀 액이 바로 액상 아크릴입니다. 이게 액상 주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액상 아크릴을 주입을 하면 제품이 이렇게 찍어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주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욕조 하나에 8, 90kg의 액상 아크릴이 주입된다고 하니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형 틀에 진공 상태로 흡입되어 만들어지는 아크릴 욕조와는 달리 액상 상태의 아크릴을 부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경화제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열을 발열시켜요. 이제 제품이 지금은 액상이었지만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최고 발열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고 70도 정도 내려갔을 때 탈영을 해야 분량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온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탈영 작업을 해야 돼요. 성형 틀을 들어올리는 장치인 호이스트를 연결해서 들어올리니 하얀 욕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욕조를 뒤집어 안쪽 틀을 걷어낼 차례인데요. 욕조와 금형이 밀착되어 있는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 몇 번의 망치질을 해준 후 탈형을 시도합니다. 드디어 욕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던 욕조와는 디자인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액상 아크릴로 만든 욕조는 표면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틀을 걷어내자마자 제품이 제대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표면이 이제 잘 나와야 후공장에서 이제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제 표면이 잘 나온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번엔 세면대 탈영을 해야 하는데요. 단단하게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쐐기를 틀 속에 넣어 사이를 벌려야만 분리가 된다고 하네요. 욕조와 마찬가지로 뽀얀 하얀색의 세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면대도 망치로 살짝 두드려 분리를 해주는데요. 이번에도 하자 없이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욕조 하나마다 욕조 몰드 하나에 이제 제품을 하루에 성형할 수 있는 게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기계로 집어내는 욕조와는 달리 액상 아크릴 욕조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루 생산량이 5개를 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요철 부분을 곱게 갈아주는 연마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멀쩡한 욕조에 연필로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작업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색깔이 하얀색이라서 이게 작업을 했는데 지나가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연마를 하기 위한 작업자의 노하우인데요. 하얀 욕조 구석구석에 연필로 선을 그려 표시해 작업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액상 아크릴 제품들이 생산량이 적은 이유엔 연마 과정도 톡톡히 한 몫을 하는데요. 욕조는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연마를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사실은. 예, 그렇죠.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장시간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커다란 욕조 구석구석을 연마하는 것은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공들인 만큼 제품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사포로부터 점점 가는 사포로 무려 5번을 바꿔가며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는데요. 물이 내려가는 부분은 기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면대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6시간이 걸리는데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완성품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요? 완성된 세면대를 어디론가 옮기는 작업자. 네, 하부장을 설치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제대로 딱 위치를 잡아주고서 세면대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이제는 반듯하게 세워놓고서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한 세트로 나가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면대 밑에 수납을 할 수 있는 하부장이 달린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액상 아크릴로 제작한 세면대와 욕조가 만들어졌는데요. 부드러운 감촉과 세련된 무광의 하얀 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 제품들이 시공되는 리모델링 현장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욕실 리모델링 시공 현장. 세면대도 하고 변기도 하고 수건거리도 하고 다 하죠. 오늘 그럼 마무리 짓는 거네요? 오늘은 그렇죠. 마감이죠. 이제 소비자가 오늘 구경하는 날. 작업자가 욕실 천장재부터 옮길 준비를 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요. 조금 겹치니까 그렇죠? 네. 천장재 한 장의 무게가 10kg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장을 겹쳐두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 그리시는 거 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이제 조명 위치, 그냥 환풍기 위치, 내가 이제 천장재 마감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림을 이제 간략적으로 그려놓고. 욕실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한 천장재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대강이 나요.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게 마감을 쳐야 되니까 위에 천장에 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사물들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천장과 천장재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는 배선 작업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잘못하면 튀어나온 못에 찔릴 수도 있어 파상풍 주사는 필수로 맞아야 한다는군요. 고된 작업이지만 항상 즐겁게 일한다는 작업자. 전기 배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안 들어오는데? 끝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짠! 빠졌어. 이게 체결을 잘 했는데 이게 빠져버렸네. 우리 천장은 이제 이게 마감이고요. 이제 조명을 이제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딱 끄면 이제 벽 쪽에서 이제 조명이 떨어지게. 뭐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분위기 있는 조명 작업과 환기구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세면대를 설치할 차례인데요. 하부장부터 꼼꼼히 설치하고 수도를 연결해 세면대까지 올리면 하부장 세면대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 안에다가 이제 뭐 세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필요한 것들 여비분들 뭐 놔두고 뭐 놔두고 싶은 거 놔두는 거요. 이제 욕실 리모델링 작업의 마지막입니다. 변기를 설치하고 수도 배관을 확인한 후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까지 체크하면 3일 동안 고생했던 리모델링 작업이 끝이 납니다. 20년 된 낡고 오래된 욕실이 새집처럼 변했는데요. 여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